안녕하세요. KBS 전주 유튜브로 만나는 대선 후보 토론회 직전 직후, 토론회 직전과 직후 이야기를 나눠보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한주연 기자입니다.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지나면요. 밤 8시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첫 법정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서 두 번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달 3일에 KBS에서 열린 지상파 3사 토론회, 첫 토론회였던 만큼 관심도 굉장히 높았죠. 통합 시청률 39%, 웬만한 드라마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론회가 종편 등 6개 언론사가 중계했는데 21.3%, 베이징 동계올림픽 시즌이었는데 이 정도 시청률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이 바로 세 번째 토론회이자 첫 법정 토론회입니다. 법정 토론회는 3번 하게 돼 있어요. 오늘 경제를 주제로 할 거고요. 오는 금요일 정치 주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사회 분야 주제로 토론회가 이어질 겁니다. 유권자 여러분들 관심 많으실 텐데 이번 대선에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고요. TV도 좋지만 이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시면 댓글도 달 수 있고 소개도 해드리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제 섭외를 받았을 때 이 직전 직후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토론회 직전과 직후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저 혼자 나와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 된다고 하길래 이제 흔쾌히 섭외에 응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두 분이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제 양옆에 먼저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참여자치전북 시민연대 박우성 투명자치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우성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리고 제 왼쪽에는 경제학 박사님이자 또 기업체 대표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송미령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구면이죠.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자, 오늘 저처럼 어떤 꼬임에 빠져서 오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송 박사님은 경제 관련 전문가니까 모시는 게 당연할 텐데 저 대선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게 좀 지켜만 보고 있지 어디 가서 잘 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요? 그래서 솔직히 여기 나오기 싫었는데 오? 예, 왔으니까 우리 박사님 말씀 잘 듣고 좀 배워가는 걸로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오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왔는데. 누가요? 저희 작가님, PD님? 김모연 작가님이 작가님이랑 그런 식으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따 주제가 경제잖아요. 네. 첫 번째 소주제가 코로나 시대의 경제, 그리고 두 번째 소주제가 차기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이라고 합니다. 이미 그 선관위 홈페이지를 보면 후보별로 10대 공약을 공개해 놨어요. 네. 거기에 있는 이제 경제 분야 공약 오늘 집중적으로 공방이 이루어질 텐데 좀 눈에 띄는 공약 있었으면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눈에 띄는 눈에 안 띄었으면 안 설명하셔도 돼요. 네, 질문지 위주로 봤는데요. 코로나 관련해서는 다들 말씀하시고 사실 이제 그런 얘기를 언론에서 하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후보별 차별성이 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저는 분명히 세부사항에 들어가면 차별점이 있고 그런 세부사항을 보면서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우리 유권자들께서 그런데 후보들이 자기가 상대 후보보다 어떤 점에서 나은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방식이 마치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나도 그거 할 거야. 내가 더 잘할 거야. 그럼 또 경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거를 더 많이 해주겠다. 내가 더 많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이렇게 유권자들에게 뭔가 좀 부각되기는 쉽지 않지 않나. 그래서 상당히 좀 이렇게 이번 선거가 참 지켜보기에 관전하기에 상당히 좀 이렇게 재미가 없고 재미없으면 안 되는데.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10개 10대 공약이잖아요. 후보들이 다 분야를 적었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가 과제로 해서 팬데믹 완전 극복과 소상공인 지원, 완전한 지원 이렇게 표현했고요. 경제에서 수출 관심 많으시죠? 그럼요, 1조 달러. 네.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주가지수 5천, 이 얘기를 했고 또 그 경제적 기본권 보장,
뭐 청년 기회 국가 건설, 또 부동산 쪽으로는 111만 호 주택 공급으로 내집 마련, 뭐 주거 안정 실현 이 정도에서 4개를 했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수는 4개인데 역시 코로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일자리 들어가 있고 주택 들어가 있습니다. 250만 호 이상 공급. 그리고 출산 준비부터 산후 조리, 또 양육까지 국가 책임 강화. 이렇게 해서 4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6개로 좀 많아요. 경제 카테고리가 좀 많은데 아무래도 과학기술 쪽, 그리고 보건의료 쪽, 역시 뭐 반값 토지 임대, 뭐 안심주택, 뭐 내 집 마련 이건 들어가 있고요. 좀 특이한 게 강성 귀족노조 혁파하고 공정시장 경제 확립하겠다. 이게 좀 들어가 있어요.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5가지 정도인데 그 산업자원에서 노동자, 자영업자, 농어민의 일할 권리, 기본권 보장하겠다. 그리고 부동산 불평등은 여기도 들어가 있고요. 불공정 해소,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개혁, 또 보건의료 쪽으로 국민 건강권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보신 대로 뭐 대동소이한 부분도 있죠. 경제 안 살리겠다는 후보들은 없잖아요. 근데 살려야죠. 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특이하게 발견한 거가 이제 10대 공약 위주로 이렇게 보는데 네. 아무래도 1, 2위 후보에 관심이 더 많아서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거를 좀 봤더니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된 공약이 이재명 후보 같은 게 명시적으로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그런 언급,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10대 공약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전북 지역 공약도 와서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우선순위로 1번부터 10번까지 하는 거잖아요, 이게. 네. 거기에 안 들어가는구나. 1등에서 10등까지는 아니지만 아니 1번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볼 수 있죠. 우선순위로 아마 네.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0등 안에 안 들어갔더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님은 공약 10대 공약 좀 훑어봤을 때. 딱 훑어봤을 때 저는 경제학 쪽이다 보니까 숫자를 좋아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랑 안철수 후보가 냈던 네, 숫자가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1조 달러 수출하겠다. 그다음에 또 뭐 5,000선 집가 지수 하겠다. 뭐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소득 5만 달러 하겠다. 얼마나 많은 수출 업체를 위해서 지원을 하겠습니까? 저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그런 거. 예. 그게 인상이 남습니다. 나머지는 다 대동소이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네. 그게 그거. 그러게요. 경제를 다 살리겠다고 하는데 특히 또 전북 경제는 잘 안 살아나죠. 이게 뭐가 맞아요.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잘 안 살아나더라고요. 특히 아까 그 사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좀 전북에 낙후한 거 사실 뭐 들춰내기 싫지만 또 엄연한 현실이기도 하잖아요. 그 부분 좀 그렇죠. 짚어주신다면요. 일단 낙후하다는 건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건 그만큼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네. 잘 나가는 기업이 없다는 거죠. 대기업도 적고 중견기업도 적고 그러다 보니 기업이 없다 보니 학생들이나 그다음에 일자리를 찾아서 모두 다 올라가겠죠. 그러면 인구가 또 줄어들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투자도 적어지고 정부에서 어떤 국책 사업을 들려고 해도 인프라가 없으니까 다른 데로 가게 되고 뭐 그래핀 밸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산업들이 기본 SOC가 안 되니까 다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한 30년 있으면 지방의 한 48%가 없어진대요. 지방 소멸이라고 네, 하죠. 지방 좀 소멸. 우울하긴 해요. 네, 뭐 전주, 군산, 익산 빼고 다 없어진다던데요. 전북은. 네, 그러니까 좀 그렇다고. 심각한 문제긴 하죠. 네. 네, 정말 심각합니다. 지역에 살면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뭐 서울 사는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많이 사는 편이에요. 정말요? 아마 이제 제 성격이 제 입맛에 맞는 얘기를 골라서 듣고 제 주장을 강화하는 편에 속하는 그런 사람에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젊은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로 일자리가 없는 것은 두 번째 문제 같고요. 제가 딱 느꼈던 거 하나는 지역에 남겠다고 하면은 실패한 사람, 도전하지 않는 사람, 또 뭔가 이렇게 능력 부족 뭐 이런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함께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뭐 교육의 질이 낙후돼 있다 할지 여기서 살면서 아니면 뭐 우리 일자리도 있지만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많이 느낀다 할지 의료 서비스 같은 거 상당히 격차가 많이 느껴진다 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거 있잖아요. 그런 세세한 부분들이 우리 지역 균형 발전에 어떤 우리가 느끼는 그 모습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렇게 대화 나누는 중에 댓글 올라왔어요. 아, 깜짝 진짜요? 놀랐어요. 송 교수님 어머. 좀 말씀 홍보 좀 하셨나 봐요. 저요? 경제 박사님 대단하십니다. 뭐가 대단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름이 뭐죠? 저 홍보 안 했는데. 심어 놓으신 것 같은데. 심어 놓으신 것 어, 아, 그래요? 토인비 도전과 웅전 말씀하시나요? 네. 그러셨네요. 댓글 감사해요. 첫 댓글이라서 제가 감사합니다. 정성껏 소개해드렸습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네, 계속 봐주세요. 근데 이제 일자리 얘기나 뭐 이런 지역 얘기 사실 토론회에서 다뤄지지는 않을 거예요. 워낙 이제 국정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제 대선 때마다 꼭 짚고 넘어가는 주제 있잖아요. 지역 경제하면 뭐게요? 지역 경제가 뭐게요? 우리 지역 발전. 앞으로 30년 더 이야기해야 될 거고. 새만금. 네, 그렇죠. 새만금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대선 후보 토론 첫 번째였나요? 그 RE100이라고. 그렇죠. R200. 네, 그대로 풀어서 쓰면 재생 에너지로 100% 네. 그 생산품을 만드는 기업들 그렇게 만들자 그런 기업들이 캠페인이잖아요. 다 100% 재생에너지를 써야 하는 그런 네, 캠페인이죠. 캠페인을 네. 국제적으로 일고 있는. 맞습니다. 이게 왜 유명해졌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탄소 중립하듯이 그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근데 최근에 이제 아느냐 모르느냐로 이제 이게 양분화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의무보다는. 근데 이제 교수님 또 경제학적 시각으로 이 R200 네. 무엇이고 얼마나 중요한지 네. 말씀해 주시고 지역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더 붙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R200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업이 에너지를 소비할 때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뭐 이런 천연 재생에너지를 써서 기업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걸 100%. 근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생소하죠. 저희는 이제 화석에너지 위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왜 네. 태양광이나 이런 게 더 비싸잖아요. 재생에너지가.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쓰고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거의 지금 R200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햇빛도 많죠. 국가도 높고 땅값도 싸니까 다 태양광이나 어떤 천연 그 에너지를 쓰고 있거든요. 뭐 풍력이라든지. 그래서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는 이미 다 100% 대표적인 하고 기업이죠. 있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산업단지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바로 새만금입니다. 네. 그래서, 예, 잘 아시다시피 수력으로 하고 있고 지금 네, 해상 풍력, 풍력 태양광. 그다음에 태양광 그다음에 지금 해상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기가와트 정도 지금 가장 큰 규모로 지금 하고 있어서 R200이 저희 전라북도에서 좀 중요한 이슈이긴 하죠. 네. 사실 뭐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도 관심이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좀 어떻게? 국장님 아시긴 아시죠? R200이 뭔지. 그러니까 그 토론회 때 저도 R200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게 뭔 순간. 소린가 네.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설명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언론에서 이래서 수출 기업들한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뭐 그런 얘기를 기사로 봤던 그 내용이구나는 알았는데 이거 뭐 퀴즈 내듯이 곤란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모른다고 하니까 하면서 하는 그 모습이 조금 자제를 하신 것 같긴 해요. 네, 공격을 하고 싶긴 한데. 그러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이 네.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용이 경제적으로 정말 지역 경제에 이바지를 할까?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런 공격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우리한테 옵션으로서 주어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R200이 도움이 안 되거나 선택이 아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우리는 그거 안 할게라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상황으로 이미 도달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후보들에게도 이것과 관련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또는 분명한 대책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분명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토론에서 분명히 다룰 만한 내용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렇죠. 네. 그 R200 R200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예를 들어 수출을 하던 뭐 국내 기업이든 뭘 납품을 하는 하청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반도체를 납품하든 그럴 때 그 모 기업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썼는지 그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게 필수적인 사항이 될 거예요. 이게 비록 뭐 페널티를 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전 세계적인 캠페인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원청이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이 하청업체한테 이걸 가져와 그럼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앞으로는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네. 페널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도 없습니다. 물리고.
캠페인입니다. 이거는 그래요? 아직은 캠페인인가 아직은 봐요. 캠페인입니다. 네. 자, 이제 그 새만금으로 주제가 자연스럽게 넘어왔는데 또 제작진이 네. 또 이해를 돕기 위해 새만금 관련한 후보들의 그 공약 좀 정리했다고 하거든요. 함께 보시고 얘기 이어갈게요. 첫 삽을 뜬 지 30여 년이 흐른 새만금 사업. 내부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변화를 체감하기엔 아직은 부족합니다. 주요 4개 정당 후보들에게 새만금 개발 구상을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린 디지털 뉴딜 중심으로 개발하는 현 정부의 기조를 잇는 한편 해수유통 확대로 친환경 개발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제시해 첨단 금융산업을 유치하는 것은 물론 새만금 공항도 조기에 착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매립 중심의 개발을 중단하고 갯벌 복원과 수산업을 부활시키는 한편 사회적 경제 특구로 지정해 재생에너지 발전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주요 기반 시설을 조기에 구축하는 한편 신산업 국가 연구 개발을 위한 실증 테스트 베드를 조성하고 상용차 자율주행 기반 융복합 기술 개발과 생산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네, 저희는 소리가 안 들렸어요. 어떻게 잘 들으셨죠? 네, 들으셨던 것 같아요. 네, 이 내용이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지난달에 KBS 전국 기자 협회가 있거든요. 그 협회와 KBS 전국 지역국이 공동 기획한 대선 후보에게 지역을 묻다 중에 그 전북의 경우 새만금에 관련된 후보들의 입장, 공약 이렇게 물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이거 보셨으니까 이제 후보별로 새만금 관련 공약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 부장님부터. 네. 네, 제가 잘 모르니까 먼저 할게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바로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그 어떤 새만금 관련 공약에 어떤 큰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좀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언론에서 이제 접하면은 둘 다 새만금 잘 발전시켜가지고 그걸 동력 삼아서 또 전북도 발전시켜주고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만 남아있더라.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부적인 어떤 내용이 아니라 큰 그림 속에서 방향 속에서 어떤 거를 추구하고 있느냐 각 후보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고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우리 윤석열 후보는 새만금 중심 메가시티를 내세운 거고요. 네. 이재명 후보는 새만금 특별자치도를 내세웠는데 이게 지금 메가시티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수도권이 아니라 지역에도 이렇게 광역권으로 메가시티를 조성을 해가지고 산업 거점 같은 거를 조성을 해서 발전을 시키겠다. 이런 속에 새만금이 하나의 메가시티로서 이제 들어가는 식으로 얘기를 언급을 한 것 같고, 근데 이게 지금 규모의 경제 논리란 말이죠. 과거의 논리라고 하는 이미 우리는 이제 그걸 좀 지나서 기술 혁신을 통해 가지고 아주 작은 도시들, 지방에서도 이런 경쟁력을 새롭게 갖출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약간 이렇게 좀 메가시티라는 이름을 다시 사용함으로써 약간 좀 이렇게 철진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이게 지금 중소도시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 발전 전략인지 아니면은 제2의 수도권 집중 현상처럼 광역권을 또 집중시키게 만들고 그 외의 지역을 또 공동화를 초래하는 어떤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지 이런 분들을 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새만금 특별자치도는 이렇게 이제 5개 메가시티하고 3개 특별자치도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포함된 내용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특별자치도라는 거가 이제 지방의 자치권과 그 단일 경제권 내에서의 어떤 그런 발전 전략들을 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새만금 이거 아직도 한참 매립 중인, 아직도 갈 길이 먼, 저 얼마나 걸릴지도 저는 정확하게 숫자를 모릅니다만 지금 이거 우리한테 현실감이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새만금 저거 잘 되면 좋겠어. 그런데 새만금 얘기하면은 10년 뒤에 어떻게 되고 20년 뒤에 어떻게 되는데 그때도 아직 뭐가 안 된 상태인 거야 라는 것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앞으로 지역의 정책
그러니까 지역 발전시키는 정책을 고려할 때 이 새만금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가. 사실은 지금은 지역 발전을 위한 다른 정책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정이나 어떤 투입할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걸 확정하고 그 부분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사람에게 어떤 또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일단 명시는 2050년이라고 돼 있어요. 금방이네요. 네, 생각보다 금방이에요. 30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제가 이제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11월이 새만금 착공 30주년이었어요. 네. 당시 노태우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저희가 좀 돈 좀 들여가지고 여론조사 했고 당시에 좀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이틀 동안 조사를 했어요.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그 내용은 아시겠지만 중앙선거 여론조사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추려온 질문이 지난 30년 동안 그럼 새만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68.1%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는 24.8%에 그쳤어요. 알고 계시는 거죠. 다. 네,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이유를 저희가 여러 가지 보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42.2%가 정부 의지가 부족했다 이렇게 꼽았어요. 근데 좀 딜레마인 질문이 이제 그다음 질문이 대선 후보들이 그럼 새만금 사업 공약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까 국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이잖아요. 다른 대표 공약을 발굴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집중해야 하는지. 그랬더니 48%, 46%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추진 제대로 안 됐어. 의지가 부족해. 하지만 다음 차기 정부에서도 필요는 해. 이런 게 이제 도민들의 그런 의식, 지난 30년동의 정서가 이제 그 여론조사로 나타났더라고요. 또 새만금에 대해서 또 관심 많으신 우리 대표님 이런 결과를 저 관심 많습니다. 거기 네. 땅 사놔가지고. 땅이요. 아유, 지금 30년 후에 아직도 30년 남았군요. 2050년에 네, 끝나니까. 2050년에. 네네. 그때는 어떻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이런 도민들의 그런 여론 그리고 네. 후보들의 그 공약을 봤을 때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지부진했다. 왜 제가 공무원을 했을 때 아, 10년 그렇죠. 공무원 네, 하셨죠, 그렇죠. 참. 10년 전에 정부의 뭐 어떤 사업 저도 이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이렇게 내고 하면 다 그때 뭐라고 해야 되죠? 잘렸다고 해야 되나? 잘렸습니다. 왜? 그때 4대강 사업을 한다고 제 사업도 잘렸고 새만금이 그때 엄청 많이 잘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 이 새만금은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 사업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얘기하실 만해요. 그래서 의지 얘기를 하셨나 보네요. 맞습니다. 네. 의지가 없었던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대선 때마다 나오는 거 정말 별로예요. 새만금에 대해서 나오는 거. 왜? 앞으로도 30년 동안 남았는데 항상 넘버원으로 나오잖아요. 그거 외에도 많은 국책 사업을 발굴할 수도 있고 새로운 게 있을 수 있는데 너희 전북은 새만금이 있으니까 그다음은 다 그게. 작은 것들이 오는 거죠. 굉장히 네. 저희 전북한테는 새만금이 마이너스 역할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네. 새만금 얘기는 뭘 해도 네. 당장의 결과가 잘 안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질러놓고 보자. 제목만 멋들어지면은 난 선택받을 수 있을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제목 장사, 네. 제목팔이 하고 그러놓고 나서는 결과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 사실은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우리 지역에 생각 있는 사람들에게는 골칫거리이고 정말 문제거리인 맞습니다. 사안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 꿈의 땅, 뭐 기회의 땅 이렇게 이제 홍보가 되는 새만금이 대선 때마다 이렇게 이용되고 맞습니다. 또 결과는 없고 허무하고 이런 게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마음이 씁쓸하긴 합니다. 새만금도 그렇고 뭐 다른 공약 같은 거 좀 더 말씀하고 싶으신 거. 다른 공약이요? 네. 저는 왜 사실- 이렇게 공약이 이렇게 잘 안 지켜지느냐 여기 예. 공약이요. 그 얘기 제가 꼭 드리고 하고 싶었어요. 싶다고 해서 제가 질문 드린 네. 거예요. 네. 우리 지금 이 공약이라는 게 대선 특별히 대통령 선거에서의 공약은 후보 입을 통해서 말을 하긴 하지만은 이 공약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이 전북 지역에서 대선 공약 발굴 뭐 이런 걸 합니다. 또 시군에서 대선 공약 발굴 이런 걸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모은 거를 그렇죠. 후보가 받아주는 건데 이 모으는 과정에 그럼 누가 그걸 모아내고 정리를 해서 선택을 하느냐가 결국 지역에 있는 뭐 지자체나 도당 또 이제 우리가 지역 인사라고 하죠. 후보의 정책 라인 이런 데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언론은 왜 빼세요? 언론에서도 이제 그걸 가지고 영향을 끼치는데 후보가 이걸 결정을 할 때 후보가 정말 찬찬히 잘 들여다보고 내가 전북 지역은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직접 보고
순위도 결정하고 넣을 건 넣고 뺄 거 빼고 네. 내가 할래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 우리 지역의 공약이란 거는 우리 지역의 정책 역량을 통해 가지고 실현 가능한 것들을 잘 선정해 가지고 또는 우리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그 실현 가능성들을 높여나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대선 공약에 반영을 시키는 과정인 건데 지금 우리가 공약 얘기만 하면은 아니 문재인 정부 때 우리 대표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공약들 기억나시죠? 공공의대도 있고 네. 금융중심지도 있고 맞습니다. 그 군산 조선소 재가동 이건 또 안 네, 됐잖아요. 그렇네. 또 나왔어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러한 공약을 정리해가지고 지역 공약으로서 대선 후보에게 전달하는 그 중간에 있는 메신저들이 우리 지역에서 정책 역량을 제대로 발휘해가지고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건데 여기서도 역시 또 제목팔이를 하고 있더라. 그거 아니겠느냐. 정책 역량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낸 결과 아니겠느냐.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도 좀 꼬집어 주시면 왜 이 일단은 모양 이 꼴이냐? 왜 이 모양이 이 꼴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공약은 다 똑같으니까 전하고 똑같은 공약 얘기는 할 건 없을 것 같고 새만금 얘기를 다시 하자면 새만금을 버려야 전북이 산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그래요. 하고 싶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 그런 의견은 개인적인 말씀이십니다. 의견이고 저희 KBS 네, 저 개인적인 의견, 네, 경제학 박사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저기 세종시도 정부에서 개발을 해서 처음에는 뭐 10만에서 시작했던 인구가 지금 40만이 가까이 됐고 몇 년 있으면 5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새만금도 정부에서 그냥 개발하고 전북은 쏙 빼고 그래서 국가 정책 사업으로 그냥 하고 전북을 지금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전북 새만금 자치도라고 하는데 그냥 새만금 특별자치시로 하고 전북은 따로 하고 그래서 새만금이 크다 보면 저희는 옆에 있는 전라북도는 당연히 다른 사업을 하면서 같이 메가시티가 될 수도 있고 하나를 더 키우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속도도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2050년 안 갑니다. 근데 새만금에는 안타깝게도 유권자들이 없어요. 이제 넣어야죠. 이제 거기 이전을 하고 그런 걸 정부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력도 네. 그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인구도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어떤 정책을 편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탐 대시를 하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새만금 관련해서 결국에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네. 두고두고 논쟁거리만 돼서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정책 위반자들이 이 부분과 관련된 진짜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된다.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된다. 30년 남았으니까 대통령 몇 번 바뀌어야 되죠? 6번. 끌고 갈 생각하지 말아라. 4분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요? 네. 그렇구나. 네. 오늘 사실 직전 직후 이렇게 돼 있는데 직후 없어요. 아셨나요? 다행입니다. 저는 당연히 2시간 동안 이렇게 사이좋게 보고 이제 끝나고 마무리까지 하는 줄 알았더니 제작진이 아니라고 그냥 집에 가서 보라고 이러시더라고요. 아유, 아니 아쉽네요. 안타까우시면은 네. 남아 계시라고. 전혀 아니에요, 안타깝지 않습니다. 국장님 아니에요. 네. 대표님도 아니에요. 내일 강의 준비가 있어요. 그리고 토론회 보고 저희들이 어떻게 함부로 평가를 합니까? 그럼 다음 이 자리에서 다시 그때 직후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요? 네, 직후. 제가 저는 평가는- 다음은 정치죠. 다행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네. 다음 금요일은 정치 분야고요. 정치. 이제 3분 있으면 이제 토론회가 시작될 텐데 저도 되게 기대돼요. 어떤 얘기를. 근데 지금 한 2번 보셨잖아요. 네. 어떠세요? 누가 잘할 것 같아? 저도 누가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하니까 빨리 말씀 자유롭게 하세요. 저는 이걸 지켜보시는 우리 유권자들이 잘했으면 좋겠다. 아. 후보들이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권자들의 말 속에서 그분의 정치 철학과 우리나라 국가 공동체가 가야 되었던 지향을 파악하시고 본인의 어떤 가치와 비전을 선언하는 그런 투표 과정으로 삼기 위한 어떤 자료로 사용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딱 2가지 얘기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단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누가 사실이 아닌지를 잘 그 모르겠어요. 얘기 반드시 나올 텐데 오늘 토론 진짜 그 얘기만 안 나오면 좋겠어요, 진짜. 예. 그래도 보셔야 됩니다. 진짜, 보셔야지 네.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말씀대로 후보들도 후보들이지만 유권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죠. 국장님 꼭 맞습니다. 보실 거죠? 네, 그 쓸데없는 거 안 보고 중요한 건 잘 챙겨보고 이렇게 하는 방식을 좀 개발을 잘 해야겠어요. 네. 그러게요. 네. 특히 이제 아까도 자꾸 말하라고 이렇게 쓰는데 그 TV도 좋지만 이제 유튜브 이거 바로 이어서 한대요. 좀만 계시면 이거 이어서 바로 토론을
보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유튜브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 추천합니다. 유튜브 추천하는 걸로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이제 본방사수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뭐 짧았나요? 길었나요? 저는 좀 짧았는데 소감 그러면 금방 갔네요. 네, 소감 한 마디씩 해주시겠어요? 소감. 네, 58분 넘어갔으니까 짧게. 네. 그래서 오늘 대선 토론 보실 건데 면접관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짜증나도 채널 돌리지 마시고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그나마 조금 제가 드린 의견이 여러분들 이렇게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네. 아니 저희가 이게 30분 한 거가 상당히 또 성과가 있는 얘기 나온 것 같아요 오늘. 그렇죠. 네. 자화자찬. 자화자찬으로. 네. 새방울 따로 떼자. 저 안티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어떻게 잘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이제 30초 후면 시작되니까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토론 때 그때도 직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들어주시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